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9월에 발표될 공급 대책에 대한 힌트인데요. 시장 전망을 완전히 깼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요, 바로 9월 공급 대책 찌라시였습니다. 왜냐면 이 9월 공급 대책이요,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급이 부족해질 것 같다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수요 확대 정책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어떤 수요? 투자 수요를 유입시켜서 주택을 늘리게 하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공급 확대 정책도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시장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찌라시에 포함됐을까요? 먼저 읍면 단위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세 비과세태 방안이 있었습니다. 인당 1개까지요. 대표적인 부동산 침체 시기에 바닥 신호로 알려진 게 바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카드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찌라시에서는 읍면 단위라고 못이 박혀 있네요. 두 번째,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1세대당 허그 보증 한도를 2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한 세대가 여러 채 주택을 더 사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생활형 숙박시설 준주거 허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계속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안 좋은 선례가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이번 대책에서는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찌라시 내용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제외예요. 자, 지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 생각을 사람들이 거의 못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다주택자 기준을 세 채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언론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2주택자부터는 이제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주택으로 늘려야 되는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냐,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가 됐고 계속 회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찌라시에서 포함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발표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까지 싹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섯 번째는 분양권 거주 의무 폐지 및 법 개정 추진입니다. 일단은 분양권 거주 의무 폐지는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됐었죠. 13 부동산 대책에서.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제 통과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세 사기 이슈가 부각되면서 갭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국회 통과가 어려웠던 환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추진할 거다. 일단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공급 대책에 포함될 거란 찌라시 내용이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취득세 단계적 중과 완화 계획 및 양도 중과 폐지 법 개정입니다. 이게 원래는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내용이었는데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에서는 언젠간 다시 추진할 내용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 이후에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출산 대책을 위한 청약 가점 단계적 적용 방안, 이미 지금 많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공급 대책에서 추가로 나오는 방안까지 찌라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찌라시 내용 대부분은요,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거나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출산 관련된 내용들도 이미 발표가 한 내용들도 찌라시에 포함이 됐었네요. 하지만 이 찌라시 내용과 관계없이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발표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 제외나 미분양 주택 양도세 혜택은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해명했어요. 수요를 키울 수 있는 대책은 공식적으로 배제하겠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나 미분양 인센티브 등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을 들어보니까 찌라시 내용 대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주거 유형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줘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게 하거나 미분양을 개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수요를 늘려 공급을 당기는 식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세금을 건드린 것은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도 있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에는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급 측이 아니라 수요 측에서 다양한 부분을 해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발언을 좀 주워 담는 이제 뉘앙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발언으로 찌라시에서 제외되는 거 봤더니 읍면 단위의 미분양 주택의 세제 혜택 없어지게 되고요. 미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허그 보증한도 폐지, 이것도 이제 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제외도 이것도 이제 포함이 안 될 것 같고, 다주택자 셈치 상향이나 분양권 거주문 폐지 법 개정 추진, 취득세 단계적 중과 완화 계획 및 양도세 중과 폐지 100배 정도 이번 9월 공급대책에선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뭐 생활용 숙박시설 준주거 허용이나 출산 대책을 위한 청약 가점 단계적 적용도 제가 볼 때는 이번 9월 공급대책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먼저 9월 공급대책 이야기는 왜 나왔었냐? 연간 7월까지 누계 착공 건수를 봤더니 어이구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4.1%나 감소했네. 야, 이거 지금 아파트를 착공하면 보통 2, 3년 후에 완공되는데 이렇게 착공 물량이 부족하면 2026년 공급 불안 공포가 확산되겠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꺼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2026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착공 물량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물량도 감소하다 보니까 이걸로 약간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꺼내야겠다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선호 지역이나 비아파트는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들 미분양 많이 나 있거든요. 그 핫하다는 경기 남부에서도요, 이제 대규모 신도시 말거나 수요 찾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쉽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있다는 거고요. 비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꿈도 못 꿔요. 절대, 이건 아마 서울에서 공급해서도 수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선호하는 입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서울 아파트. 지금 계속해서 청약 경쟁이 올라가고 있고 서울 인접 지역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공급이 적어요. 왜냐면은 선호하는 입지는 이미 도심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화된 지역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거나 새로 그린벨트에서 공공택지를 지정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서울의 공공택지는 소진이 됐고 앞으로도 신도시 같은 거 들어설 것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에 의존해야 되는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재개발 신규 지정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신규 지정 중단뿐만 아니라 기존에 많이 지정했던 것도 구역 해제가 돼버렸거든요. 그 쇼크가 이제부터 나타나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호한 지역은 공급이 적고 비선호 지역은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 이슈가 장기간 진행될 거란 우려가 생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 수요 많은 곳에 공급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말씀드렸고, 그럼 수요 없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수요 증가 대신에 공급자 편의를 봐주는 것만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 대책에 대해서 아마 건설업계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결과가 나오질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9월 공급 대책 솔직히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3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이죠. 자,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에서만 무려 60만 호 이상을 지정했는데 그 중에서 선호도 높은 대형 신도시만 30만 호가 넘어요. 자, 이 3기 신도시가 원래 언제부터 나올 계획이었다? 인천 계양지구는 2026년부터 입주, 교산, 창녕, 왕숙지구 등은 2027년부터 입주거든요. 근데 자꾸 얘가 어긋나는 상황이 계속 나와요. 물론 이거 완공 일정은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꾸 좀 늦어질 거라는 신호가 조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토부는 다 필요 없어요. 이것을 당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공급 정책은 없기 때문이죠. 저는 국토부가 나서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에서 20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공공분양, 민간분양, 그리고 이제 뉴홈 같은 다양한 공공자가주택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 그것도 아주 싸게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공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좀 안심시키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공급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 바로
3기 신도시의 조기 착공과 향후 공급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3기 신도시 민간 분야 언제 나오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없으실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내 집 마련과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 다 떠먹여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실소자 모두 다 보시면은 당장 활용 가능한 영상들 중심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